자,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플러터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 플러터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또 많이 알고 계신 경우도 있고 하지만 플러터에 대해서는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간략하게 훑어보면서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 없이 그냥 내용들 쭉 보여드릴게요. 자, 그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처음 이제 2015년도에 다트 개발자 서밋에서 첫 발표를 하게 된 기술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초당 120 프레임 렌더링이 가능한 엔진, 굉장히 이 프레임 레이트에 대한 퍼포먼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출시를 한 그런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그 기존의 다른 기술들하고 약간 좀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이제 오픈 소스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기술들 중에서는 처음부터 상용화에 대한 계획이 뚜렷하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이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고 이거 상용화도 되겠는데 이런 절차로 만들어지는 기술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좀 이제 다트 언어를 이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이제 좀 독특한 탄생 배경을 가진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플러터는 이 UI 위젯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이 플러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존의 방식들하고 좀 차별점이 있는 레이아웃 제작 방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요. 이제 이 레이아웃 정렬 방식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이 웹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웹을 해보신 분들은 이 레이아웃이 이 플렉스 레이아웃하고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구나라는 거를 보시고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그 플렉스 레이아웃 같은 것들에 대한 방식이 이제 기존의 앱 레이아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혀 없었던 방식도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레이아웃 제작 방식을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차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거를 이제 그 개발을 하는 어떤 경험들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겠다.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서 이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새롭게 정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위젯이라는 단위를 도입을 해가지고 정말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위젯이라는 단위로 만들어져서 이루어지게끔 플러터에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젯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도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제 그 위젯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다 보면은 확실히 기존에 있던 것들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는 그런 면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제 그 이 플러터의 탄생 배경에는 그 오라클하고 구글하고의 싸움이 사실 굉장히 큰 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하고 구글하고 이제 자바를 두고서 굉장히 크게 그 소송이 붙었고요. 그래가지고 자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자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오라클이 자바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 때,
이런 그 자바에 대한 부분들을 뭐 침해를 했다라고 해서 오라클과 구글이 이제 싸움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진행되는 내용이 중요하진 않고요. 이게 이제 일어났다라는 사실과 이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달갑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아예 없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자, 그래가지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코틀린입니다. 코틀린은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는 정착된 지가 벌써 한참 되었죠. 아직도 이제 자바와 병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코틀린의 지분이 굉장히 넓고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젯브레인에서 발표한 언어고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탄생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용 에디터를 만들던 회사에서 만든 언어다라는 그런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언어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언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그런 랭귀지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좀 모던한 언어 쪽을 보자고 하면은 뭐 파이썬이라든가 루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그 언어 쪽으로 이제 계속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만든 데가 어떤 뭐 상용 기업이거나 이런 데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제브레인즈는 에디터를 만드는 회사고 상용 에디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상용 에디터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 프로그래머들은 이러한 언어들을 좋아해라는 그런 특징들을 포착을 해가지고 만든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개발자 경험이라 그러죠. 요새 DX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이 강조가 된 그런 언어인데 처음부터 완전 자바 호환을 목표로 해가지고 만들고, 그래가지고 사실 완전 자바 호환에 대한 것들을 표방한 언어들은 많이 있었어요. 스칼라 같은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우수하고, 그리고 이제 자바 호환성도 이제 높고, 여러 가지 면들을 이제 보았을 때, 구글에서 이 코틀린에 대한 부분들을 채택을 해서, 코틀린을 채택을 해가지고, 차기 안드로이드 개발 언어는 코틀린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구글이 이거에 대해서 코틀린 네이티브를 후원을 하는 것은 아닌데, 코틀린 네이티브를 아예 후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그 코틀린을 자바로 변환해서 자바 위에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 코틀린을 그냥 순수하게 완전 네이티브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자바에 대한 의존성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코틀린 네이티브 같은 프로젝트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 플러터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진 않지만 구글이 왜 그랬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구글은 코틀린을 도입을 함으로써 이제 탈 오라클, 탈 자바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노력을 코틀린 하나에 완전히 몰빵을 한 거는 아니고요.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이제 퓨시아라고 불리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퓨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바를 코틀린으로 바꾼다라는 거는 그 코틀린 자체는 이제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그 앱을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들, 개발자들을 위한 인프라를 그걸로 이제 교체를 하겠다라는 거라면 결국은 근데 이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하는 안드로이드라는 거에 이 커널 자체를 교체하지 않으면은 결국 이 자바에 대한 의존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아예 커널 자체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커널 기반으로 한 그런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퓨시아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제 퓨시아는 이제 뭐 다른 이제 아예 안드로이드 OS랑 경쟁 구도로 가거나 하는 것들은 아니고 그런 가능성도 물론 두고 있지만 근데 이제 그 IoT용 운영체제, IoT 기기나 뭐 인베디드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이제 운영체제로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퓨시아는 실제로 그 구글에서 만든 IoT나 인베디드 기기에는 설치가 이 퓨시아 커널이 채택이 된 것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랑 뭐 아예 이제 이거는 노트북 계열이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서 이제 웹을 기반으로 한 OS를 만드는 그런 시도를 또 했죠. 크롬 OS라는 것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운영 체제 부분에 있어서의 시도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그리고 이제 퓨시아 부분에서, 퓨시아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퓨시아에서 이제 퓨시아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어떤 또 이제 다른, 어, 프로젝트의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산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플러터라는 프레임워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다트 언어에 대한 부분이랑 이런 거 소개하면서 마저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 이제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다트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다트라는 언어를 구글이 이제 또 만들었습니다. 다트라는 언어를 만들었고 다트라는 언어는 이제 자바하고는 또 다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이제 구글이 하나가 있죠. 그 이제 웹 표준이라는 부분인데 웹표준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이제 웹표준 컨소시엄, 그러니까 W3C라고 하는 그 컨소시엄에 들어가가지고 웹표준에 대한 부분들을 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 구글이 바라는 웹표준과 애플이 바라는 웹표준과 MS가 바라는 웹표준은 서로 다 다른 방향이겠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이 항상 좀 서로 이제 충돌을 좀 많이 일으키고요. 그리고 서로 견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W3C도 굉장히 좀 치열하게 그 각종 기업들이 이제 본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걸 표준으로 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곳이니까요. 그래가지고 표준에 구애받지 않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이제 그 구글 전용 자바스크립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다트는 완전히 뭔가 이제 다른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만든다기보다는 구글이 만들고 싶었던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구글이 어떤 컨소시움이나 뭐 그런 표준 정립에 대한 어떤 절차들, 그러니까 이제 웹 표준 하려면은 이게 발의하고 동의를 얻고 그런 다음에 초안으로 올려가지고 이거를 몇 번의 이제 그 단계들을 거쳐가지고 이거를 상승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표준에 포함 이런 이제 긴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 없이 구글에서 우리가 계획하면 바로 채택되는 그런 언어, 뭐 이런 것들로서 이제 다트라는 언어를 만들게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 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해보니 다트로 이제 앱도 만들 수 있고, 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웹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트는 다트 언어를 이용을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구현하는 데에 1차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은 다트가 커버를 할 수 있겠더라. 그래가지고 다트를 이용을 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만들고, 다트를 이용해가지고 웹페이지도 만들고, 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인베디드 기기 올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것들에 이제 다트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올린다. 이런 거에 이제 플러터의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다트에 대한 부분들을 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플러터를 한다는 거는 다트 언어를 다룬다는 얘기인데요. 다트 언어를 다룬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은 아닌데 이게 이제 다트라는 언어 자체를 굉장히 생소한 어떤 언어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다트라는 언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다트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다트라는 언어가 그렇게까지 생소하고 어려운 언어가 아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다트 커뮤니티 로고입니다. Come to Dart Side입니다. 자, 그래서 다트는요, 결국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왼쪽에 있는 이 로고는 이제 다트 로고고요. 다트 로고를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바꾸는 것,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다트 언어로 바꾸는 것, 이것들이 다트 언어의 이제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다트는 완전히 다트 네이티브로 동작을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다트 언어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를 구현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타입스크립트가 있죠.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타입스크립트 네이티브도 물론 있어요. 타입스크립트 네이티브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도전이 되고 있지만 노력이 이제 되고 성과들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타입스크립트의 대체적인 사용처는 타입스크립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 자바스크립트 작업을 하는 데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정적 도구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개발에 좀 편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해가지고 타입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 다트를 가지고서 이런 그 자바스크립트가 커버되는 무언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딱 생각을 하기에는 웹브라우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만드는 수많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이 또 있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자바는 다트는 어쨌든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대체할 목적으로 나왔고, 그런데 이제 너무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대체하기 위해 나온 것들은 어, 뭐, 타입스크립트가 굉장히 강력했고, 타입스크립트 외에 다른 이제 시도들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 춘추 전국 시대에 다트라는 언어 자체는 그렇게 살아남지는 못했죠. 못했었죠. 과거형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움이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웹 표준을 제정을 하는데, 그 애플하고 구글이 그 중에서도 의견이 가장 많이 다른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업체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를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좀 간단하죠. 애플은 애플리케이션을, 그러니까 앱스토어에 올라오는 앱을 이용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이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 회사이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이제 바탕으로 하는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은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웹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웹에 대한 지원을 높이고 있기는 하지만 애플은 여전히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앱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길 원하죠.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웹을 앱처럼 만드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요. PWA 같은 것들에도 관심이 많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죠. 그 구글 독스 같은 것들의 오프라인 모드 지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구글은 구글 독스의 그 오프라인 모드 지원을 굉장히 원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네트워크가 유실된 상황에서도 오프라인 모드로 유지를 하다가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면은 그 내용이 다시 동기화가 된다. 이거는 마치 그냥 일반 이제 그 온라인 저장 기능을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거랑 똑같은 경험이잖아요. 웹브라우저를 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구글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웹 표준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 비해 애플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그 기능들이 되고 나면은 사람들이 웹으로 빠져나갈 확률이 더 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안정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 아주 적극적인 방어를 펼칩니다. 그래가지고 표준을 제정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다트라는 언어가 아까처럼 이제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좀 이게 2018년, 19년 요 자료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그 최악의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가장 배울 필요가 없는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거를 하는데 1위에 이제 다트가 오르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이제 배울 필요가 없는 뭐 이런 것들부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기 있는 랭킹은 이제 두 번째 오브젝티브 C 있잖아요. 이제 오브젝티브 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배울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오브젝티브 C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어려워서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진짜 너무 하기 싫다 이제 이런 포지션에 있는 것들이고 자, 뭐, 어쨌든 이런 이제 2018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트에겐 굉장히 굴욕적인 때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2019년도에는 그 플러터의 등장과 함께
가장 인기 있는 언어에 이제 다트가 가장 인기 있는 언어, 가장 배우고 싶은 언어, 그리고 가장 잡마켓에서 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언어 이런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1년여 만에 이게 완전히 이제 뺀 인기가 바닥에 있다가 치솟아 올라가지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플러터가 이제 등장함으로써 그 일들이 일어났고요. 2019년도에 플러터가 그러니까 그 다트 서밋에서 발표가 된 건 더 이전이기는 한데 플러터가 이제 19년도에 좀 버전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홍보하면서 사람들한테 이게 인기가 굉장히 치솟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플러터로 이제 모바일과 웹과 데스크탑과 인베디드 이런 이제 멀티 플랫폼에 대한 지원들을 어, 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좀 가능성. 그래서 이제 이게 그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플러터 모바일에 이제 플러터 4 웹이 베타로 나오던 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플러터가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네, 정말로 1년 만에 이게 확 뒤집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 언어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자바스크립트 npm이 있는 것처럼 다트에는 패키지를 관리하는 pub이라는 것이 있고요. 패키지 제이슨이 있는 것처럼 pubspec 야멜이라는 파일을 가지고서 동작을 합니다. 뭐 언어적인 특징은 이제 진행하면서 하나씩 보여드릴 테지만,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몇 가지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자바스크립트의 상수와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컨스트로 이제 컨스트 해가지고 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보던 타입이고, 파이널 해가지고 보는 거는 자바에서 많이 보던 타입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상수에 대한 부분들을 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변수는 이제 바라는 키워드로 할 수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 바라는 게 약간 폐기되다시피 했죠. let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건 이제 그 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좀 너무 유연한 특성들을 제거하지는 않고 그거를 이제 그 하위 버전 호환으로 남겨두고 우리는 렛이라는 새로운 걸 만들겠다. 이런 이제 취지에서 렛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 근데 다트는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자바스크립트에 있던 바와 같은 그런 과도하게 유연하고 조금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동작들이 없는 형태의 바가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스트링 같이 앞에 타입 선언을 포함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에 바라는 키워드로 선언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타입이고, 아래 이제 그 타입을 앞에 선언해가지고 선언하는 건 좀 자바 같은 타입이죠. 그래서 자바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리턴에 대한 타입을 지정할 수도 있고, 자,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가능하면은 리턴에 대한 형식은 지정을 하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함수에 대한 타입은 자, 이렇게 앞쪽에다가 리턴 타입을 지정을 하는 형태로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함수를 호출할 때 이 부분들은 이제 그 다트에 대한 언어에 대한 것들을 문서로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부분 보시면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시는데, 근데 이제 여기 그 이 옵션명 호출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호출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굉장히 편리해서 이 순서에 의존을 했던 기존 방식에 대한 것들도 지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위에처럼 이렇게 첫 번째 인자로 그 to라는 이름의 스트링과 그리고 content라는 이름의 스트링을 입력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순서대로 넣으면은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들어가고요. 이건 이제 자바스크립트 타입이죠. 그리고 옵션명 호출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to 하고 컨텐트 해가지고 전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마치 오브젝트를 전달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오브젝트 리터럴 문자가 있거나 그렇진 않죠. 그리고 이제 옵션명 호출을 하는 경우에는
이 순서가 이제 바뀌어도 되고요. 컨텐츠가 앞에 오더라도 제대로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본값이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중간에 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불편함 없이 호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독특한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하고 명확하게 다른 점은 자바스크립트는 엔트리 포인트라는 개념이 없이 그 파일 자체가 그냥 시작이 되는 거고 엔트리 포인트라는 개념을 뭐 엔트리 포인트라는 걸 만들어내서 쓸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언어적인 차원에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 다트에서는 자, 메인이라는 이름의 엔트리 포인트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화살표 함수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엔트리 포인트가 반드시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기존에 있던 다른 언어들, 자바를 포함해 그런 다른 언어들의 특징을 많이 좀 물려받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언어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친숙하게 이 내용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좀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그 다트라는 거는 구글이 생각하는 어떤 미래형 자바스크립트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체험판, 좀 미래에 나올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조금 더 당겨서 쓰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웹 표준에 채택이 못 되겠지만은 대부분은 뭐 대부분의 기능들은 이미 지금 이제 다트에도 있는 기능인데 뭐웹 표준에 이미 채택이 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채택이 안 된 것들은 다트에만 남아 있게 되기는 하겠지만 뭐 어쨌든 그 내용들을 네, 체험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다트 언어를 즐겁게 한번 다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거 외에 이제 뭐 사실 뭐 다트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이렇게 화면 렌더링이 되는 거에 대한 특성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계속 요 설명만 드리면은 좀 재미가 없을 테니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실제 프로젝트를 좀 만져보는 그런 시간들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렌더링의 특성들이나 그 플러터에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구글이 채택한 기술에 대한 뭐 특별한 점들 뭐 그런 거는 차차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